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뮤직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만 다음주 초쯤을 시작으로 해서 멤버십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주 일요일까지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다음주를 시작으로는 새로운 가격대로 기존 멤버들이 아닌 새롭게 조인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인상할 계획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현재 매크로 현황을 로 데이터 등과 함께 공유드리면서 서포트를 해드렸고, 중간중간 여러 옵션 연계된 저평가 종목들을 함께 매집하는 등 탑다운뿐만이 아니라 버텀업 형태의 분석을 드리면서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 있어서 외면받지 않도록 2000여 개의 자료들로 2200분들을 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드려 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여기 쇼피파이나 다들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캐터필러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옵션 연계 전략의 일환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최근에 분석 드렸고요. 며칠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 분석드린 옵션 연계 전략 또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세이프티 마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것은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만 제공드리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유튜브에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입장에서 너무 낮은 가격대인 월 7,000원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멤버십 분들 상으로 꾸준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드리기 위해서 올린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오늘의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골드만삭스로부터 받은 자료로 2000년부터 오늘날 2023년까지 콜옵션 물량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특히나 최근만큼이나 이렇게 콜옵션 물량이 이렇게나 가파르게 오른 적은 2000년을 시작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옵션 시장에서 굴리는 돈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옵션 시장이라는 것은 콜이나 풋의 베팅에서 자신들이 베팅한 기준 가격 대비 실제 주가가 그 이상 오르면은 그 마진만큼 수익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루짜리 만기를 기준으로 트레이딩이 되는 만큼 기업의 펀더멘털에 따라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기계적인 조건에 따라서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보겠는데요. 최근 빅스의 수치는 13.53달러로 처참할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18년에서 2019년 기준 저점에 상응할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빅스에 따라서 여기 implied volatility 또한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낮으면은 옵션을 사는 입장에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저렴해진 프리미엄 덕분에 콜옵션 세력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콜옵션을 매수하여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일종의 촉진자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로 빅스가 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 또한 제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자료로 빅스를 대상으로 잡힌 옵션 현황으로 굉장히 많은 풋옵션 물량들이 이렇게 15달러 이상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빅스의 옵션 만기일은 다음주 수요일로, 다음주 수요일이 끝나면은 여기 옵션 포지션들이 전부 다 리셋되면서 빅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어제도 그렇고 다음주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빅스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수요일 이후부터는 빅스가 상승하는데 벽 역할을 하는 여기 풋옵션 세력들이 사라짐에 따라서 빅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implied volatility 또한 높은 변동성으로 높은 프리미엄의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S&P 500의 상승을 주도했던 세력들의 콜옵션 힘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로 오늘날을 기준으로 한 매크로 분석으로,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옵션 세력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매일 매크로를 보면서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펀더멘탈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번 상승을 그나마 최대한 정당해줄 수 있는 지표는 기업의 성장률입니다. 여기 갈색이 2013년 EPS이고요. 청록색은 2014년, 그리고 초록색은 2025년의 EPS로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한다고 하지만 2023년의 earning per share의 성장률이 이렇게 플랫하라는 것을 본다면은 지금 시장의 주가 흐름은 1년 뒤의 EPS 실적까지, 혹은 심하면은 2025년인 2년 뒤의 EPS 실적까지 선반영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과연 주가에서 선반영을 해준 만큼 실제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정당화해 줄 수 있냐는 것으로, 만약 2024년의 기업들의 실적이 여기 이러한 가이던스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상승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3, 4분기 실적을 좋은 가이던스로 마무리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분석에 따른 생각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짐에 따라서 과거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또한 조금 약해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매크로를 매일 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수들의 실적 부분을 보았으니 이번엔 채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하얀 색깔은 바로 PCE이고요. 파란 색깔은 30년 국채금리로 1970년대부터 2023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얀색 차트인 PCE가 30년 국채금리보다 이렇게 높게 올라간 적은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만이 오로지 이렇게 하얀색 차트인 PCE가 30년 국채금리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은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이번에만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빨간색 영역으로 스프레드가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초록색 기간은 여기 하얀색 지표가 파란색 지표 안에 있었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빨간색 지표는 그 반대인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PC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3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금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 상대적으로 국채금리가 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년 국채금리가 덜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과거부터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정상적인 범주는 30년 국채금리는 항상 PC보다 높은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상적인 범주로 돌아와 주려면은 30년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PC인 4.7% 이상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국채금리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90bps 이상은 올라줘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3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3.8%가 아니라 0.9% 이상인 4.7% 이상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연준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말까지는 PCE가 3.9%에 도달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연준의 가이던스대로 PCE가 낮아져서 여기 하얀색 지표가 4.7%에서 3.9%까지 이렇게 하락해 내려간다면은 지금 3.8%를 갱신하고 있는 30년 국채금리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스프레드보다는 이 스프레드의 폭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머지않아 초록색 영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쬐끔의 단발 차이로 초록색 영역이 와주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하얀색 점을 잘 보시면은 10년에 걸쳐서 보여준 평균 스프레드는 1.3%입니다. 그 말인즉슨 2023년 가이던스에 맞춰서 여기 PC가 3.9%까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스프레드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려면은 여전히 30년 국채금리는 최소 0.8% 이상은 올라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30년 국채금리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에는 여전히 저평가된 국채금리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업데이트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시간을 할애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새롭게 포착된 데이터가 있다면 텔레그램에 업데이트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부수방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